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글로벌 셀러 되기,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 대한 이해와 아마존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존 글로벌 셀러 되어서 그리고 상품을 전 세계로 한번 어떤 진출해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아마존 셀러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어떤 글로벌 온라인 마켓의 규모, 그리고 어떤 성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마켓 시장이 얼마나 유망하고, 그리고 또 아마존으로 진출하는 것이 또 어떤 저희에게 여러 가지 성장의 기회를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글로벌 온라인 마켓 시장, 그리고 어떤 경쟁 회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마존 셀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포털 사이트인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인 온라인 시장, 그리고 온라인 무역에 대한 현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용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오프라인 마켓보다는 점점 더 온라인 마켓으로 많은 분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시장이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네이버라든지 쿠팡 같은 온라인 그런 마켓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물품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계신데요. 그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즉 이커머스가 시공간을 넘어서서 많은 분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구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한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 배송 시스템이 발달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런 선진국뿐만 아니고 중국,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성장하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까지 연결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어떤 도표는 이마케터라는 그 어떤 시장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전 세계 어떤 리테일,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검은색 바 그래프가 전 세계 어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17년에는 한 2조 3천억 달러였는데요. 2020년에는 어떤 4조 2천억 달러까지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성장 자체는 2017년대 28%, 그리고 2020년대에는 19%였고요. 그리고 이 성장률 자체가 숫자가 약간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2023년까지 10%, 그러니까 10% 중반에서 10%, 15%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현황이 거의 6조 5천억 달러. 그래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에 거의 또 2배가 넘는, 거의 한 2.5배 정도의 성장을, 전체 어떤 그 온라인 마켓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전체 리테일 마켓, 그러니까 저희가 마트라든지 어떤 그 도소매, 어떤 일반 저희들이 이용하는 오프라인 그런 시장의 전체 어떤 리테일 규모에서 온라인 마켓이 차지하는 규모가 2017년도에는 10%였는데요. 이제는 2023년까지 꾸준히 늘어서 22%.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어떤 전체 채널에서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는 것이 한 20%에서 22%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체 마켓에서 아직까지 온라인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는 말은 미래에 점점 더 온라인 마켓이 오프라인 마켓을 대신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더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 커짐에 따라서 더욱더 온라인 마켓 자체가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코로나 이후에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을 이용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어떤 그런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처럼 다른 나라,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거에 이런 온라인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온라인을 경험함으로써 온라인의 편리성을 느끼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구매 패턴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아마존 셀러 대기는 아마존에서 그 주된 가장 큰 시장은 바로 북미 시장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주로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 그러니까 US 마켓의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US 시장에서 리테일 이커머스, 그러니까 어떤 소매의 어떤 전체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전체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최소 뭐 한 7%, 8%에서 많게는 18%까지 매년 두 자릿수 정도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글로벌 마켓에서 보시듯이 아직까지 한 2023년, 2020년에도 글로벌 마켓에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전체 리테일 마켓에서 온라인 마켓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였는데요. 이 북미 마켓, US 마켓에는, US 시장에는 아직까지도 한 14%, 15%까지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미국 지역의 많은 어떤 소비자들은 온라인 마켓보다는 여전히 오프라인 마켓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가장 큰 소매점이 월마트라는 뭐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와 같은 그런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많은 아직까지 미국인들은 여전히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온라인을 이용하기보다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듯이 어떤 소매, 어떤 구매하는 전체 시장도 크고 있지만 그 전체 시장 규모에서 전체에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어떤 마켓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보시듯이 이 말은 더욱더 그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마켓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단순히 기회인 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듯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어떤 온라인 어떤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온라인 쇼핑 중개자인데요. 미국의 워싱턴주에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최초의 주요 회사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1990년대 말 정도에 생겼고 처음에는 1995년 정도에 생겼습니다. 1994년 정도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설립을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이제 주로 판매를 했는데 책이 온라인 마켓에서 팔기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게 어떤 그 표준화된 물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하기도 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 이제 뭐 배송을 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닷컴이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책과 마찬가지로 좀 뭔가 표준화된 제품인 뭐 CD라든지 DVD, 뭐 그런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물품들을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판매 카테고리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마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마존닷컴으로 들어가시면 아마존닷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존닷컴이고요. 이 아마존닷컴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필요한 물품을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베스트 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서 제일 하단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은 회사에 대한 소개를 나와 있는 About Amazon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Who We Are라는 섹션을 들어가 보면은 리더십 프린시플,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를 운영하는 아마존이 회사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회사가 정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그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회사의 정신 그리고 미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은 What We Do라는 이 섹션에 가면 회사가 주로 하는 큰 카테고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회사가 진행하는 어떤 주된 사업이 큰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 스토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온라인 상점이 아마존 스토어고, 그리고 딜리버리 앤 로지스틱스. 이 부분은 이제 배송과 물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큰 강점은 거의 뭐 한 이틀, 3일, 뭐 하루 이틀 안에 물건을 배송을 하는 그런 어떤 물류 시스템인데요. 그런 어떤 물류 업무도 이 회사의 주된 업무고요. 여기 보시면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딜리버리 앤 로지스틱으로 들어가면 회사의 어떤 물류 시스템과 어떤 배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마존 풀필먼트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떤 배송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센터를 이용해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존 풀필먼트를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마존 풀필먼트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직접 비행기를 구매를 해서 비행기를 통한 항공 운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Last Mile Delivery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집 앞까지 배송하는 그런 이런 어떤 봉고라든지 승합차를 이용해서 뭐 우체국의 집배부가 하듯이 직접 아마존에서 집 앞까지 배달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Last Mile Delivery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뭐 고객의 컴플레인이라든지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배송을 하는 서비스까지도 아마존은 지금 도입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What We Do로 가보시면은 디바이스와 서비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또 하는 한 영역인데요. 디바이스와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면 아마존에서 직접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합니다. 아마존에 어떤 이름을 붙여서 파는 상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에코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개발한 어떤 인공지능 어떤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람이 말로써 이렇게 어떤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 주문도 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에코라는 상품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직접 개발한 파이어 태블릿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책을 이제 책 컨텐츠를 직접 읽을 수 있는 리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리더 제품을 킨들이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파이어 TV, 그리고 파이어 TV는 구글 크롬캐스트와 같은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TV와 어떤 TV를 연결해서 어떤 컨텐츠를 캐스트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마존에서는 직접 본인들이 이렇게 아마존에 브랜드를 붙여서
어떤 제품을 전자제품 같은 제품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아마존의 주된 사업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 한 카테고리가 사실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마존 그 온라인 상점에 거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이상으로 가는 수익을 거두고 있는 주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마존에서는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직접 어떤 여러 가지 비디오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을 직접 제작을 해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존에서는 주된 이런 5가지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아마존에서 셀러가 된 데 있어서 아마존의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또 하나 이해해 두시면 좋은 부분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어떤 책을 판매를 하고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를 해서 시작을 하였지만, 회사 자체가 지금 상당한 다양한 산업군을 가진 큰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오프라인 그런 어떤 그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 마켓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테크 기업들,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350조가 넘는 큰 회사인데요. 항상 순이익을 한 3, 4%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가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수익을 통해서 뭐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가능하면 순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수익을 거둬들었을 때 그 수익을 통해서 어떤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R&D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우는데,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장인 제프 베조스가 항상 어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어떤 규모를 키워서 시장 자체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것을 이 회사의 전략으로 삼았고, 그리고 수익이 날 때마다 물류를 확충을 한다든지 또는 전산망을 구축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시장에서 경쟁자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는데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사실 팔지 않는 물건이 없고, 또 미국이라는 그 큰 넓은 지역에서도 거의 이틀에서 3일 내에 모든 물건을 배송 가능한 수준의 물류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자체는 이렇게 서비스를 고객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죠. 하지만 그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악명이 높은, 그리고 되게 일하기가 힘든 회사로, 그리고 또 조지 베조스라는 회장 그 사업가 자체가 직원들을 엄청나게 푸시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이라든지 역량을 어떤 극대화해서 업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업무 스타일로 유명을 합니다. 저희가 아마존 셀러가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의 어떤 철학,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원칙인 고객 지향적인 그런 회사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제 아마존의 셀러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새로운 기회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맞게 걸맞는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배워보았는데, 그러면은 미국 내에 또는 글로벌적으로 다른 경쟁 온라인 마켓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유명한 글로벌
이커머스 마켓으로는 이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베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는 지금 보시듯이 이베이.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베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베이는 그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다국적 전자 상거래 기업입니다. 95년도에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이베이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G마켓이 이베이의 어떤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마존과 이베이의 차이는,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 로컬 마켓,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집중하는 온라인 마켓이라면 이베이는 글로벌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아마존이 로컬 마켓이고 이베이는 글로벌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마존은 미국에서 아마존을 접속을 하면 그 US, 그러니까 아마존 US로 들어가져서 보이는 상품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사람이 아마존에 접속을 하면 아마존 그 저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펜에서 있는 물품이, 그러니까 아마존 미국과 아마존 재팬이 다른 물품이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베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이베이를 접속을 해도 동일한 물품들을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뭐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어떤 마켓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구매자와 셀러가 거래를 하는데, 아마존은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은 아마존 재팬에 셀러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유럽은 아마존 유럽으로 등록을 해서 구매나 셀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마켓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차이는 이베이는 스토어 방식, 그러니까 내가 셀러로 등록을 해서 물건을 팔 때 내가 새로운 어떤 그 아마존이라는 어떤 마켓의 어떤 스토어로 등록을 해서 상품을 노출하는 반면에, 아마존은 카탈로그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카탈로그 방식이라는 것은 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아마존의 그 상품의 물건을 하나를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 어떤 상품을 하나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V를 클릭을 하면 그 아마존은 상품별로, 그러니까 상품별로 그러니까 어떤 셀러가 새로운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다른 셀러가 그 상품을 판단다고 했을 때 새로운 페이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품에 내가 그 상품을 얼마에 팔지를, 그러니까 카탈로그에 내가 셀러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이베이는 스토어를 입점을 해서, 그러니까 나의 스토어 안에서 물건을 파는 방식입니다. 카탈로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아마존은 카탈로그 방식이다, 그리고 이베이는 스토어 방식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 방식에 또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존과 이베이는 배송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셀러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을 하는 셀러 직배송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운영하는 그런 어떤 센터에 물건을 보내서 아마존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아마존이 셀러 대신에 배송과 고객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셀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이베이는 셀러가 직접 배송하든지 또는 제3자 물류 어떤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 업자에게 맡겨서 그쪽에서 위탁해서 배송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이베이가 자체적으로 물류라든지 배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베이는 셀러가 어떻게 보면 배송을 직접 책임져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아마존은 그 직접 하든지 또는 아마존의 대행을 맡기든지 이런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이렇게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뭐 반품이라든지 컴플레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대고객 서비스를 할 때 이베이는 직접 해야 되지만, 셀러가 직접 해야 되지만, 아마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을 배송하고 판매를 할 경우에는 아마존이 셀러를 대신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해준다. 그것이 바로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더 차이점이 있지만 큰 차이점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켓을 온라인 마켓 하나를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엣지라는 그런 또 마켓이 있습니다. 엣지라는 마켓을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엣지는 etsy.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엣지는 일단 이베이와 아마존과는 어떤 상품 자체가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셀러가 물품을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인 온라인 마켓인데요. 엣지는 이커머스 마켓인데 어떤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핸드메이드,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상품 또는 뭐 빈티지 상품이라든지 또는 크래프트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나 아니면은 어떤 뭐 집에서 쓰는 물품 같은 것들 손으로 만든 그런 물품들을 주로 공급하는 그런 온라인 마켓입니다. 그래서 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뭐 주얼리, 액세서리나 직접 만든 가방, 그 다음에 직접 만든 옷, 그리고 집을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하는 것들, 그다음에 가구나 장난감, 그리고 또 예술이나 아트 제품 같은 그런 어떤 크래프트 제품들을 많이 파는 그런 온라인 마켓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 말고 만약에 그 엣지의 판매가 적합하다 그러면 고객들은 지금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엣지에서 그런 류의 물품들, 그러니까 뭐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든지 액세서리 손으로 만든 그런 물품들은 엣지에서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물품의 성격에 맞게 판매처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배워보기 위해서 먼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예, 이 사이트, 그러니까 보시면 sell.amazon.com 여기가 이제 그 아마존 셀러 센트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전에 보여드린 이 아마존 사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구매자들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사이트이고요. 아마존 셀러 센트럴 사이트는 아마존 셀러, 그러니까 판매자를 위한 포털 사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어떤 행위들은 모두 이 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물품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뭐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비용 관리라든지 모든 판매를 위한 행위들은 이 아마존 셀러 센트럴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판매자들은 반드시 아마존 셀러 센트럴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셀러의 타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존 셀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 셀러고 두 번째는 개인 셀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이트에서 그 셀러의 타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셀링 오버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What it cost라는 사이트를 가면 여기 보시면 셀링 플랜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두 가지 타입의 판매자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디비주얼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과 개인 셀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징들은 여기를 보시면 이 플랜이 어떤 사람이 개인 셀러로 적합한지 어떤 사람이 프로페셔널 셀러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여기에 적합하다 그러면은 그 가입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개인 셀러로 선택을 할지 프로페셔널 셀러로 선택을 할지.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많은 물품을 팔겠다 그러면 프로페셔널 셀러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판매를 할 때 한 달에 40개 이하로 팔 거라고 이제 팔 셀러라면은 인디비주얼이 해야 되지만 개인 셀러가 돼야 되지만 40개 이상을 팔겠다고 한다면 프로페셔널 셀러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파워 셀러가 되려면 당연히 40개 이상, 40건 이상 판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지만 이제 이 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뭐 일단은 매달 내야 되는 멤버십 비용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배송비,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정확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그 아마존 사이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사이트 들어서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에서 프로페셔널 그 셀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국말로 페이지를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비스 amazon.co.kr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아마존 코리아에서 한국 셀러들을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정보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입점 안내, 일단 미국 입점 안내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아마존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글로벌 셀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은 개인 셀러 또는 기업 셀러가 아마존.com과 상품의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재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페셔널 비용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셀러 계정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배송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사실 그 영문 사이트가 더 정확한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판매 수수료에 대한 내용들을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개인 판매자와 프로페셔널 판매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의 차이는 일단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 판매자로 했을 때는 판매하는 개당 0.99달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존에 이렇게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셀러는 기본적으로 매달 월 39.99달러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건당 수수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더 세부적인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멤버십에 대한 비용은 뿐만 아니고 이제 판매될 때마다 여기 보면 레퍼럴 피라는 것이 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물품의 종류의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붙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3D 프린티드 프로덕트다. 그러면 제품 그 하나의 아이템이 팔릴 때마다 12%의 수수료가 아마존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미니멈, 그러니까 이제 최소 금액이 있는데요. 수수료가 0.3. 그러니까 만약에 12%를 했는데도 0.3보다 만약에 작다면 0.3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 아마존 디바이스 액세서리. 아마존 디바이스 액세서리는 무엇이냐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전자 제품의 뭐 케이스라든지 뭐 스티커라든지 필름이라든지 그런 액세서리 제품은 제품 판매 금액의 45%를 수수료 내야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아마존에서 만든 물품에 대한 액세서리니까 좀 더 뭔가 수수료가 높은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 물품의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셀러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또 멤버십 피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가격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처음에 이제 판매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수료 이외에 또 이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배송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후에 뭐 그 배송과 관련된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를 할 때 어떤 배송 구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FBA, 그러니까 이게 Fulfillment by 아마존의 약자입니다. FBA라는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주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판매자가 그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을, 예를 들어서 뭐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직접 구매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뭐 100개라든지 200개의 물품을 미리 아마존이 운영하는 센터에 창고에 보내서 아마존에서 그 운영하는 창고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존에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FBA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은 배송을 대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수료가 조금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지만 이제 편리하죠. 그러니까 일단 뭐 대량의 물품을 보내면 아마존에서 모든 배송을 직접 대행해주고, 또 프라임 멤버라고 해서 또 그 프라임 멤버에게는 그 원데이나 투데이 shipping,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내에 물품을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이용하고자 할 때는 좀 더 수수료 구조가 높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 카테고리이고, 그리고 물품의 크기, 그 다음에 무게 등등에 따라서 풀필먼트 fee, 그러니까 배송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원가에 대한 계산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에서 아마존에서 대략적으로 만약에 제가 어떤 물품을 팔고자 할 때, 셀러가 예를 들어서 코스트가 얼마고, 그리고 판매하는 판매가가 얼마일 때 카테고리가 뭔지를 넣어주면 대략 그 마진이 얼마 남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중국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1불에 개당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3불에 판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번 했을 때 마진이 얼마가 났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여기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셀 일렉트로닉스 액세서리라고 하겠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니까요. 하고 풀필먼트 방식, 그러니까 배송하는 방식을 셀러가 직접 할 건지 아니면은 아마존에서 대행하는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할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풀필먼트 센터가 좀 더 편리하고 고객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1불에 물건을 사와서 3불에 판다고 했을 때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센터를 이용한다고 물건의 무게는 뭐 10온스보다 낮다. 그러면은 지금 마진은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1불에 구매를 해서 3불에 팔고, 그리고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물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불 정도로 판매를 해야 개당 75센트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원가와 판매가, 그리고 그 물품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배송 방식들을 무게 등을 대략적으로 넣고 대략 마진이 얼마가 났는지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가격, 프라이스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계획, 그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그 sellercentral.amazon.com 또는 services.amazon.co.kr로 들어가셔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마존 글로벌 셀러 되기 첫 번째 시간으로 전반적인 어떤 배경 지식과 그리고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마켓, 그러니까 전체적인 온라인 마켓 시장의 규모,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했을 때 가장 큰 시장인 US 마켓, 미국 시장에서 리테일 마켓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마켓의 규모, 성장성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역사, 그리고 회사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포털 사이트인 아마존 셀러 센트럴, 그리고 그 멤버십은 어떤 멤버십 타입이 있는지, 인디비주얼이 있는지, 프로페셔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원가 분석을 통해서 마진을 이렇게 계략적으로나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마존 셀러 센트를 제공하는 그런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추정하는 그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배경과 아마존 셀러 센트를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아마존 셀러 센트럴을 가입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셀러가 이제 아마존 셀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돼야 될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아마존 셀러 가입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오늘 학습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